네, 일본석이 기년 찾는 법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뭐 몇 개라도 할 수 있는데 많은 관심이 드는 거 중에서 또 골라봤습니다. 앞에 두 개 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5세기 일본석 기년차 세 번째요. 백제 유일의 여왕 팔수왕비입니다. 제목이. 아니 백제 여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백제 여왕은 없지만 여왕에 해당하는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팔수왕비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여왕 등장. 언제 신라와 백제의 여왕이 등장했습니까? 신라의 여왕 등장 시기는 성골에서 진골로 왕통 교체가 발생할 무렵이에요. 성골이 쫙 하다가 진골이 여왕이 되는데 그 성골 마지막 그 교체기에 여왕이 등장합니다. 백제의 여왕 등장 시기는 언제예요? 해시에서 부여시로 왕통 교체가 발생할 무렵이에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해시 왕이 구이신 왕이에요. 420에 407년.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여시 왕이 비왕입니다. 당시 외국의 왕성은 즉 목지국의 왕성입니다. 부여시였어요. 그 당시 목지국 왕통도 부여시였습니다. 자, 5세기 전반 3국사의 백제번기를 보면은 팔수왕비와 구이신왕에 관한 기록이 다음처럼 나타납니다. 전지왕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가 팔수부이다. 이야, 삼국사기 백제번기는 신라번기는 일단 원칙적으로 왕비를 다 기록해요. 고구려 번기는 않는 경우가 많고 백제번기는 거의 다 안 해요. 왕비에 관해서 일체 얘기를 않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비팔수부이다 해서 드물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드뭅니다. 그래서 구이신을 낳았다. 자구이신 아들 구이신을 낳았다 해가지고 팔수부인의 존재를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왜 팔수부인의 존재를 표시했을까? 그만큼 백제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구이신 왕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제왕의 장자인데 전제왕이 즉위했다. 그리고 8년째 겨울 12월에 죽었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왜 구이신 왕조는 아무것도 없을까? 그리고 구이신 왕조의 유씨 송나라와 외교도 합니다. 왜 그런 기록은 없을까? 저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왕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구이신왕 장자라고 하는 그 혹이 중요합니다. 전지왕의 서자다. 더 이상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맞아요. 자, 원자와 장자와 서자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원자라는 것은 왕이 공립이 됐어요. 왕의 공립이 되는 건 뭐예요? 누구나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데와 혼인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라라든가 그런 강국이라든가 뭐 그런 또는 아무튼 많은 지역에서 강력한 사람과 그래서 인정을 받은데 그 여인이 즉 왕을 공립시킨 여인이 낳은 아들 그럼 원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의자왕이 이제 무왕의 아들인데 만일에 의자왕의 어머니가 선화 공주라면 즉 신라 공주를 데려와 가지고 무왕이 공립이 돼 자기가 왕이 됐다면은 의자왕이 어머니가 선화 공주라면 의자왕은 무왕의 뭐라고 써야 됩니까? 원자라고 써야 됩니까? 장자라고 써야 됩니까? 서자라고 써야 됩니까? 삼국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분이 제일 높은 경우 그게 원자예요. 장자는 어머니 신분이 높지 않아요. 큰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큰아들이고 아버지가 공립이 안 됐어요. 즉 아신왕은 공립이 됐고 전제왕은 공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자는 뭐냐면 왕통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 전혀 다른 계열로 해시에서 부여시로 좀 바뀌죠. 그런 경우가 서자입니다. 그러면 같은 계열, 예를 들면 부여시면 부여시, 해시면 해시라든가 또는 같은 계열에서 왕통이 바뀌는 경우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경우 그런 경우는 제2자라고 써요. 예를 들면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제2자라 그러면 근초고왕과 비류왕은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계열이지만은 이제 혈통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밖에 없다. 구이신왕은. 자, 일본 성인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응신 25년 달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냐면 달이 있으면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백제의 직지왕이 죽었다. 전지왕입니다. 이에 아들 구이신이 왕에 올랐다. 구이신 왕님이 420년입니다. 그러나 왕이 아직 어려 대외의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 아울러 왕모와 밀통하여 무례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천황이 이를 듣고 소환하였다. 응신 25년도에 저렇게 쓰십니다. 그 다음 뒤에가 무슨 날입니까? 백제에게는 목만치가 목낙은 자가 신라를 정벌할 때 그 나라 부인을 얻어 나간 자식이다. 있어요. 목만치는 이 목현만치입니다. 475년에 여군이 웅약이에요. 명령으로 당시 고구려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성이 풍전동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큐슈 지역 군대를 큐슈 지역에서 백제 구원군을 이끌고 와요. 백제 구원군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군의 남한을 막아요. 그래서 장수왕이 왜 함성에서 멈췄냐? 더 남아가지 못하고 이 목현만치가 구원군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주왕의 웅진천도를 도운 사람이에요. 목만치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에 관한 책과 논문을 보면 전부 팔수부인과 목만치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무슨 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 동영상이나 그냥 팔수부인하고 목만치 비난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 토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응신 20년의 기록이 40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응신 22년이 403년이에요. 그 다음에 응신 28년이 404년이에요. 응신 32년이 405년입니다. 아, 그럼 뭐예요? 응신 25년은 존재하지 않는 해입니다. 없어요. 응신 25년이나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만들어도 글쎄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이신왕 이게 420년 그러면 일본서기 420년은 뭐라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일본서기는 언제가 420년이냐면 인덕 41년이 420년이에요. 일본 서기를 보는데 연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도를 못 읽으면은 이건 정말 역사학도로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서 연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역사 공부의 시작입니다. 기본이에요. 연도를 모르면 어떻게 사서를 봅니까? 인덕 41년이 420년이에요. 그러면 인덕 41년을 한번 보죠. 뭐가 있길래 저게 있는가? 자, 인덕 41년을 위에 기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40년. 봄 3월 달이 있네. 신뢰성이 높아요. 기각승례 기시가 목시입니다. 백제의 목각승례라고요. 목각승례를 백제 파견하에 처음으로 국군의 경제를 나누어 각 지역에 나누는 걸 상세히 표하였다. 그때 백제 왕족 주군이 무례하였다. 목만치가 무례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백제 왕족 주군이 무례하였다. 천왕은 이를 듣고 소환하였다. 이 때문에 백제왕을 책망하였 그때 백제왕이 두려워 쇠사슬로 주군을 묶어서 습준에 딸려서 보냈다. 천왕이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알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어요. 이런 기록 없었고 요걸 가지고 일본서기 필진들이 여기다 목만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기록을 가지고 뒤에가 원사료입니다. 원사료가 뭡니까? 그 일본서기 지필진이 본 데는 뭔밖에 없었냐면 목낙은 자가 신라를 칠 때 만난 신라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목만치다. 요것만 있었어요. 뒤에 그걸 가지고 앞에 만든 거예요. 목만치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요거 참고해서 420년 기록 여기다가 죽은 기록을 참조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응신 25년은 인덕 41년은 백제 왕족 죽은 기록을 가지고 만든 사건으로 목만치와 무관하다. 이겁니다. 왜 팔수왕비하니?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해시 왕통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 해시 왕통이 위기에 처해가지고 외국 왕통이 부여시예요. 그 외국도 부여시고 목지국 부여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시들이 들어와가지고 부여시만 들어옵니까? 목시 들어왔지, 사시 들어왔지, 목지국 그 세력이 들어와서 백제를 전부 장악하고 있어요. 이제 왕권이 넘어가는 건 뭐 한순간입니다. 부여시한테 넘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실을 지킬 사람은 팔수왕비밖에 없어요. 아들은 넘어리고. 그래서 팔수왕비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아마 백제 팔수왕비는 진씨일 거예요. 진씨. 저 왕비족인 진씨인데 죽은 해시겠죠. 그 아직 남아있는 기존의 왕족들과 결합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왕통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424년 유통의 사실을 보내 425년에 선왕인 천주왕의 진동대중군 백제왕 책봉을 받은 사람도 팔수왕비예요. 그런데 왜 이거 없느냐? 여자가 통치한 기간이라 구이신왕족 시대 없는 왕비 통치 기간이라서 저는 삭제했다고 봐요. 싹 빼버렸다고 봅니다. 실제로 구이신왕 7년을 통치한 사람은 팔수왕비예요. 팔수왕비가 백제 왕실을 지키고자 해시 왕실을 지키고자 무던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팔수 후인이다 잊지 않고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응신심 옥만지는 이 41년 백제왕 죽은 기록을 만든 것이다. 웅진천도 후에 해구가 해시 왕족의 부활을 노렸으나 실패하고 해시는 백제의 중앙 무대에서 사라진다. 아까 한 얘기인데 그 팔수왕비 비난하고 목만치 비난하고 다 틀렸어요. 팔수왕비가 백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목만치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백제 왕족 죽음이 나와야지 목만치가 무슨 잘못입니까? 저자에게 틀린 책과 논문이 휴지가 되는 행운은 없다. 어떻게 됩니까? 그 책과 논문들이 돌아와서 나를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책이나 논문을 쓸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인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